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RPA 하이퍼 오토메이션 플랫폼의 저자 백승원 전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UiPath의 백승헌 전무라고 합니다. RPA라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쪽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RPA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강연이라든가 교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책에는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그런 차원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전무님 그러면 RPA가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RPA는 풀어서 설명을 하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은 아니고 RPA가 로봇이냐고 물어보는 분이 그쵸. 많은데 로봇은 아니고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따라하는 네. 일종의 소프트웨어 로봇인 거죠.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뭐 인터넷을 보기도 하고 엑셀을 열기도 하고 네. 이메일을 열기도 하고 네. 혹은 뭐 회사 ERP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접속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받고 가공을 하고 결과물을 전달하고 네. 이런 일련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따라서 사람 대신 해주는 그래서 이제 로봇이라기보다는 로보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살짝 개념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매크로라는 것하고 유사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똑똑한 매크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건가요? RPA를 매크로와 비교해 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초기의 RPA는 매크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매크로는 엑셀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쓰는 이제 편리성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RPA는 그거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회사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툴이다 보니까 매크로는 하나의 기능에 가깝다고 보면 RPA는 좀 더 플랫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거죠. 아주 단순한 기술이나 솔루션이라기보다는 네네네.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묶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플랫폼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업무에 사용되던 여러 가지 툴들을 이제 묶어서 자동화를 이뤄내는. 네, 묶어서 자동화를 뭐 한다는 표현도 틀리진 않은데 아까 제가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네네네. 썼는데 플랫폼은 뭐냐면 중간에서 그러니까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을 데이터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는 어떻게 보면 기능을 묶는다기보다는 A라는 시스템과 B라는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하는 일종의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업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글로벌하게도 많은 기업들이 큰 규모의 RPA를 쓰고 있지만 국내도 최근에 보시면 그룹사나 금융기관 중에서 RPA를 이제는 활발하게 쓰거나 적어도 파일럿 프로젝트 정도까지 간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군요. 그래서 그 확산의 속도와 규모의 증가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제가 1990년대 중반에 ERP가 국내에 도입이 됐을 때 그때 막 확산되는 이제 시점 그런 상황들을 봤는데 그보다 RPA 지금 확산되는 그 기업의 수라든가 확산되는 범위의 증가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문과 출신이어갖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누구나 다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건가요? 전무님 쓰셨던 책의 원고를 보면 조만간 우리 모두가 RPA를 통해서 나만의 어떤 로봇 비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내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들이 일상이 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문과생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대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보다는 하게 될 거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RPA가 현재는 여전히 기업 시장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 조금 더 전문적이고 전문 개발자에 의한 RPA가 좀 주도적인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 근데 RPA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출근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자동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또 써야 하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회사는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교육을 해서 내재화하고 교육을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하면 RPA 솔루션 기업들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이 제품을 더 쉽게 만드는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툴들을 더 쉽게 만들고 그리고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RPA에서 중요한 거는 과제의 발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제의 발굴을 자동적으로 도와주는 일종의 어시스턴트 툴 같은 것들을 RPA 솔루션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RPA 솔루션 기업들의 기술적인 민주화, 개인화 기업들이 회사의 전체 디지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누구나 자동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게 하기 위한 이제 디지털
변화, 문화 관리, 그리고 교육, 내재화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제가 RPA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작은 비용으로 쉽게 쓰는 걸 민주화라고 이야기하는 RPA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조금 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RPA 민주화는 어디 나와 있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전문의께서 만드신 개념인가요? RPA 민주화는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나와 있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RPA 세상에서는 1인 1로봇이라는 그런 화두가 좀 더 크고요. 네. 그럼 1인 1로봇은 누구나 다 로봇을 모든 직원들이 다 쓴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걸 어떻게 보면 개인화 민주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RPA 민주화를 제가 처음 들었던 거는 1981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1000가구당 한 대 정도 쓴다고 했는데 스티브 잡스는 곧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PC가 놓여지는 세상이 올 거고 스티브 잡스가 그걸 기술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거는 PC를 누구나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쉽게 쓰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RPA도 보면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민주화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RPA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화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업무를 다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RPA를 통한 자동화는 현재는 좀 규칙적인 업무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뭐 문서라든가 네. 여러 가지 양식들이 좀 표준화되어 있고 네. 다량의 업무를 일종의 룰 베이스로 규칙으로 움직이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에 현재 RPA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질문하신 대로 모든 업무의 자동화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모든 업무에는 사람의 판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람의 판단을 요하는 부분에 자동화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죠. 네. 그래서 향후의 RPA 방향성은 제 책에도 RPA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RPA와 AI가 접목이 돼서 네. 훨씬 더 사람의 판단을 요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자동화하지 않을까 이런 형태의 이제 발전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RPA로 자동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보면 모든 업무를 다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AI와 같은 주변 기술들의 발전이 같이 좀 일어나야 되고 있고 지금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RPA를 자동화했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자동화 업무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기업들이 RPA를 해서 시간을 뭐 10만 시간을 줄이고 뭐 네. 10,000시간 줄이고 이런 경우들은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확실하게 줄였던 거는 그렇게 크게 매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네. 자동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자동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100시간, 30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 30초를 줄여서도 굉장히 효과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이긴 한데 은행의 콜센터에 네. 고객이 직불카드를 사용하다가 네. 사용 정지가 되어서 콜센터 직원한테 직불카드 사용이 중지가 됐는데 중지 사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콜센터 직원이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분이 왜 사용 중지가 됐는지를 찾아가는 네.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사실은 3, 40초밖에 걸리지 않는 일이거든요. 네. 그 업무는 굉장히 루틴하게 똑같은 시스템을 똑같이 돌아가는.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 콜센터에 전화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30초, 40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 거죠. 기다리기 싫죠. 그게 기계음이 나오든 뭐 배송 홍보가 나오든 굉장히 짜증나는 시간인데 이 회사는 그 30초를 자동화하는 거죠. 고객의 그 문의가 왔을 때 이제 콜센터 직원이 소프트웨어 로봇을 구동하면 소프트웨어 로봇이 그 이유를 찾아내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고객은 그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그 사이에 콜센터 직원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RPA라고 하는 게 부선 업무의 자동화가 아닌 이런 고객 접점의 자동화 사례가 저는 괜찮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과거에는 조회를 하기 위해서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하면 네. 이제는 조회하는 업무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하니까 소프트웨어 로봇이 일을 하는 동안 통화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도가 훨씬 올랐겠네요. 맞습니다.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000만 건이 네. 콜센터로 인바운드 콜이 들어오는데 네. 사실은 개별 건으로 보면 30초를 줄인 거지만 고객 만족도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자동화죠.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든다고 하면 저희 회사에서 했던 물론 제 책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RPA 리그라고 하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RPA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네. 마지막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 해커톤이라는 네. 1박 2일 행사를 했어요. 네. 해커톤 행사에서 여러 학생들이 자동화 사례를 발표했는데 네. 제 입장에서 가장 좀 관심을 끌었던 거는 한 팀인데 RPA는 나의 비서라는 테마로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쇼핑을 하든가 새로운 뭐 네이버 길찾기를 한다든가 혹은 학교에 있는 학사정보 시스템에서 내 숙제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 밖에 있으면 핸드폰을 통해서 시스템을 그렇죠. 조회하고 주소를 찾고 하는 것이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이 팀은 어떻게 했냐면 내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톡과 집에 있는 PC의 카카오톡을 동기화를 시켜서 내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으로 숙제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면 집에 있는 PC에 있는 카카오톡이 마치 챗봇처럼 그 숙제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PC가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시켜서 학교 학사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학번과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서 학사정보 시스템에 내가 해야 되는 숙제 목록들을 찾아서 캡처를 해서 나의 카톡에다 보내주는 거죠. 밖에 나와 있는 나는 핸드폰으로 숙제라고 하는 명령 하나만 쳤는데 집에 있는 PC가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시켜서 바로 나의 카카오톡에 해야 되는 숙제들이 뜨는 거죠. 대학생이라고 하셨죠? 네. 이과생들한테 경영학과 학생들이었던 걸 제가 기억해요. 경영학과요? 네. 문과도 할 수 있군요. 네. 시간이 바뀌면서 또 하나 바뀐 거는 뭐냐면 비대면이라는 거죠. 이제 비대면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내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고민들이 기업들이 하게 될 거고 그건 결국에는 자동화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